자, 그러면 일단 간략하게 이 질문부터 던지고 싶습니다. 앞서서 23년에도 금융위기가 왔었다. 그런 수준의 금융위기입니까? 그러니까 저는 23년을 금융위기로 정의하지 않아요. 그래서 사실 죄송한 표현이지만 너무 죄송합니다. 2023년을 금융위기로 정의하는 사람은 제가 만나뵌 분 중에는 소장님밖에 없으세요. 그러면 그걸 금융위기라고 정의를 정말 내리실지는 다시 한번 생각해 봐 주세요. 왜냐하면 금융위기가 아닌데 금융위기라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잘못된 상식을 전달하는 과정이거든요. 금융위기가 온다면 경제성장률은 역성장, 마이너스 성장해야 돼요. 아이 그럼 그렇죠. 근데 미국 경제 23년, 24년까지 역성장 아니잖아요. 강한 성장세를 유지했잖아요. 2% 후반대의. 그죠? 금융위기라고 볼 수 없어요. 금융불안적인 현상은 있었죠. 그러니까 일부는 그랬죠. 그러나 금융불안, 뱅크데믹이라는 일부의 금융불안 현상은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 경제 규모는 2% 후반이나 증가한 거죠. 약 3% 정도 증가한 거죠. 그러니까 그걸 금융위기로 저는 정의하고 싶진 않은데, 근데 그런 금융위기랑 다른 걸 말씀하시는 거죠. 어쨌든 아이 그럼요. 금융 파국이라고 설명. 파국, 그러면은 역성장을 말씀하시는 건가요? 아이 그럼요. 미국 경제 성장률을 그럼 몇 % 정도로 생각하십니까? 이 말씀 네. 먼저 드릴게요. 금융위기가 얼마나 심각하게 전개되는가는 그 직전에 얼마나 과도한 경기 부양 정책을 펼쳤는지가 결정을 해요. 네. 2008년도 글로벌 금융위기 같은 경우에는 그 디 오너십 소사이어티 이 9할에 그 집 없는 사람들에게 주택을 550만 채를 공급을 해요. 네. 그런 과도한 부양 정책이 2008년도 그 말에 그 심각한 금융위기를 일으켰거든요. 네. 당시에 저 이자 스프레드가 대공황 그 1930년대보다 2배나 더 컸어요. 그만큼 네. 심각하게 진행됐었고 금융기관들이 거의 모두 그 최고의 금융기관들조차도 미국 정부의 그 정책 자금을 이제 지원받아야 했을 정도로 심각했어요. 네. 그리고 금융위기가 막상 터지면 거기에 대해서 정부가 얼마나 적절한 정책 처방을 신속하게 펼치느냐가 그 뒤에 따르는 경기 후퇴의 깊이와 길이를 결정을 해요. 글로벌 금융위기가 터졌을 때 2008년 말부터서 미국 정부가 아주 적절한 정책을 아주 신속하게 펼쳐서 경기 후퇴의 기간을 1년 3개월 만에 그걸 차단해내요. 이번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파국적인 금융위기가 터지더라도 미국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신속하게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나타날 거예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마이너스 몇 %까지 간다는 말씀은 못 드려요. 다만 미국이 만약에 금융위기가 터진다면 거기에 대응할 정책 수단을 이미 모두 다 써버렸다. 네. 그러니까 사람도 그렇잖아요. 항생제를 투여를 해야죠. 이렇게 병에 걸렸다면. 근데 남용하게 되면 나중에는 어떤 항생제도 듣지 않는 일이 벌어져요. 네. 지금 그런 최악의 상황으로 점점점 다가가고 있는 거 아닌가 싶어요. 네. 그래서 제가 자꾸만 대공황급 금융위기가 터질 수도 있겠다. 그런 걱정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그 어쨌든 뭐 소장님 말씀 정말 감사하고, 정말 금융위기가 온다면 우리는 그것에 맞게 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사실은 뭐 죄송하지만 물러섬 없이 계속 반대의 생각으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 31만 구독자분들께 그냥 제가 토론자로서 소장님 말씀 맞네요라고만 하면 저도 금융위기 올 거라는 것에 동의하는 것이 되니까 저는 전혀 동의하지 않고 있거든요. 저는 미국 경제가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골디락스로 전망합니다. 그리고 반대로요. 뭐 죄송합니다만 제가 아는 한 저도 뭐 한 20년 정도 경제 연구자로 살아왔는데 경제 전망을 15년 동안 해왔는데 그 경제 전망이라는 것은 내년도 경제 성장률을 제시하는 겁니다. 계산해서. 그리고 그 경제 성장률이 예를 들어서
미국 경제 성장률이 2%다. 그럼 경제 위기가 아닌 거예요. 제로 성장이에요. 그러면 심각한 경기 침체인 거예요. 근데 마이너스 1%예요. 그러면 경제 위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경제 성장률을 전망해서 숫자를 제시하고 그 숫자는 경제 파국이다, 금융 위기다, 아니면 경기 침체다, 라이트한 경기 침체다, 소프트 랜딩이다, 혹은 골디락스다. 이 숫자를 해석하는 표현이 경제 위기, 금융 위기, 골디락스, 스태그플레이션인 거지. 숫자를 제시하지 않으면서 금융 위기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저는 굉장히 조심스럽다. 오히려 저는 그렇게 전망하지는 않고 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역성장을 전망하시는 건 맞는 것이죠. 아이, 그럼요. 그러면 역성장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팬데믹 경제 위기 때가 미국이 마이너스 2.6% 성장했었거든요. 역성장 마이너스 2.6%. 이게 금융위기 이후로 가장 큰 충격이었는데 그 정도 급에 아마 금융위기 때가 마이너스 2.8. 그렇죠, 맞아요. 제 글로벌 기억에. 금융위 때 마이너스 2.8. 마이너스 2.8, 팬데믹 때 마이너스 2.6. 그러니까 거의 그에 준하는 수준의 경제 위기가 있었는데 이 정도에 가까운 금융위기가 올 거라고 전망하신다는 피할 수 없어요. 피할 수 없다. 마이너스 2% 정도의 성장률은 내년에는 피할 수 없을 걸로 보고 있어요. 다만 어떤 정책을 펼치느냐에 따라서 그 차이가 좀 생길 수 있어요. 네네.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독자분들께 이렇게 가이드라인을 드리겠습니다. 저도 이제 우리 31만 독자분들이 계신데 무책임하게 이렇게 하셔라 이렇게 말씀드릴 수는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의 주장이 맞다라고 저는 이렇게 계속 강조하지는 않습니다. 근데 토론 속에서 아마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 최영식 소장님의 의견이 좀 더 맞는 것 같아 이렇게 공감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겁니다. 그러신다면 그것에 맞게 대응을 하시는 게 맞겠고 아닐지 여부를 또 경제 병리학 책을 또 보신다거나 또 이렇게 한번 확인해 봐 주시기를 좀 바라고 뭐 제가 맞다는 주장은 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정확하게 경기를 판단하시는데 오늘의 토론이 좀 도움되기를 바라는 마음이고 그래서 어쨌든 연초에는 금융위기가 곧 터진다 피할 수 없다라는 말씀 주신 부분도 꼭 기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만약에 1, 2월까지 그런 금융위기의 모습이 안 나타났다 그러면 한 3월쯤에 다시 한번 뵙고 말씀 나눠도 될까요? 아니면 터지더라도 뵙고 안 터지더라도 뵙고 이렇게 하셔도 괜찮을까요? 아유, 저 불러주시기만 하면 네. 언제든지 오겠습니다. 네, 정말 참 토론이 재밌네요. 예. 사회가 건강하다는 거는 네. 서로 다름을 예. 이제 인정하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받아들이지는 예, 못하더라도 그렇습니다. 인정을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아, 저분은 저런 견해를 가지고 그렇습니다. 계시구나. 예. 그런 의미에서 저는 굉장히 지금 의미 없는 토론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예. 제가 네. 어떻게 신이에요? 저도 틀릴 수 있잖아요. 예. 지적해줘야죠. 네. 그래야 저도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맞습니다. 그 말씀 너무 감사하고 사실 저도 이제 토론을 지향하는 것이 저희 인터뷰 채널이 아니고 토론 채널이다. 가끔 댓글로 출연한 게스트 말씀을 좀 더 들었으면 좋겠다. 그러시는 분은 다른 채널에서 보세요. 이거 토론 채널에 와가지고 왜 짜장면 집에 와서 국수 시키시냐고요. 짜장면밖에 안 파는데. 그죠? 저는 토론을 지향하는 것이고 이 토론의 의미가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속에서 좀 많은 인사이트를 받아가시길 바라고 경기 판단을 할 때 이렇게 보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또 긴 토론이 진행됐기 때문에 마지막으로 이렇게 질문 드리고 싶습니다. 안 터지면 스태그 온다라고 하셨거든요. 이것도 사실 의미심장한 표현이에요. 경기 사이클상 스태그플레이션은 어쨌든 경기 침체와 고물가를 동반한 것이라고 볼 수 있거든요. 그러면 PCE 물가 상승률 기준으로 예를 들어서 3%를 상회하는 고물가 상황이 계속 유지되면서 그러면서 경제 성장률은 경기 침체에 부합하는 약 1%나 0%대의 성장률을 보일 것이다라는 전망이신 거거든요. 해석을 해본다면 만약에 안 터지면 3%대의 고물가와 거의 제로 성장에 가까운 이런 경기 침체
극단적인 둔화 이런 모습이 전개되는 게 스태그플레이션에 부합한다. 이런 뜻이라고 볼 수 있고 이럴 경우라고 한다면 사실 대응책이 많지 않거든요. 예, 그래서 스태그 온다라고 말씀 주셨는데 이 부분에 대한 부연 설명만 마지막으로 한번 더 듣고 여쭙고 마무리를 할까 합니다. 스태그플레이션도 정부 경제 정책에 따라서 그 심도와 길이가 달라져요. 네, 1960년대 말부터 1980년대 초까지 연평균 성장률은 그렇게 낮은 편은 아니었어요. 2%에서 3% 왔다 갔다 했어요. 네, 근데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두 자릿수를 넘었다 다시 낮아졌다를 반복해 왔어요. 네, 근데 물가 불안이 지속되는 가운데에서는 경제 성장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그래서 미국이 기준금리를 21.5%까지 끌어올린 거예요. 네. 그런 극단적인 방법을 써야 스태그플레이션을 차단해낼 수가 있는데 네, 그래도 스태그플레이션의 그 기간은 최소한도 5, 6년은 지속이 돼요. 네, 그래서 그걸 지금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제가. 네, 그래서 지금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좀 판단하시면 좋겠어요. 위기 뒤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네, 우리 1998년도 엄청 단군이로 최대 난리라 그랬잖아요. 환란이라 그랬잖아요. 네, 그때 98년도 상반기까지는 주식이든 다른 투자자든 폭망 수준이었잖아요. 네, 근데 98년도 상반기가 지나면서 경상수지 흑자가 갑자기 크게 확장이 돼요. 외환부고 고갈 위기가 이제 사라진 거죠. 네, 그러면서 경기가 살아나기 시작해. 네, 근데 그때 투자하신 분들은 특히 주식 투자하신 분들은 수십 배, 수백 배 수익을 거두신 분들도 있어요. 위기 다음에는 반드시 기회가 온다. 이걸 우리 그 구독자 여러분께서 꼭 명심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네, 그런 기회를 잡기 위해서는 현금 보유 비율을 조금 더 높여 놓으실 필요가 있다. 네, 특히 지금 미국에 주식 투자하신 분들 많잖아요. 국장을 떠나서 미국장으로 갔다 이런 얘기들 많이 하는데 네, 이분들은 조심을 좀 많이 하셔야 돼. 제일 거품이 크게 부풀어 올라서 제일 크게 꺼질 나라가 미국이라는 사실이 믿어지지 않더라도 우리 환율은 경상수지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경상수지 흑자가 과다함에도 불구하고 환율은 지속적으로 올라왔어요. 정부가 끌어올린 거죠. 네, 근데 장차 시장의 힘에 의해서 환율이 떨어지게 되면 미국에 대한 투자는 환차손을 입게 돼요. 만약에 환율이 지금 수준에서 1,000원대까지 떨어지면 1,000원대 이하로 떨어지는 것도 많아요. 네, 1,000원대까지 떨어지게 되면 환차손만 40%가 넘어요. 네, 그런 점을 고려하셔서 미국 투자를 진행해 가시는 게 좋지 않을까 싶어요. 제가 드리는 말씀이 일부라도 타당하다 그러면 그걸 꼭 염두에 두시고 투자하시는 게 좋겠어요. 좋습니다. 어쨌든 저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100% 공감합니다. 예, 제가 투자를 추천하는 그런 사람은 아니지만 금융위기 온다, 경제위기 온다라고 여러분이 디파인을 하시면 당연히 일부가 아니라 전액을 현금을 갖고 계신 게 맞고요. 그리고 그 금융위기가 터진다. 그러면 또 기회를 보기 위해서 움직여야 되는 겁니다. 저도 그 부분엔 원론적으로 동의합니다. 다만 그 금융위기가 올해 말에 올 것인가, 올해 말에 안 온다면 내년 초 1, 2월에 정말 올 것인가, 또 1, 2월에도 안 온다면 말씀하신 대로 안 터지면 스태그플레이션 온다라고까지 말씀하셨으니까 그런 것들이 정말 올지를 판단하시는데 좀 근거가 됐으면 좋겠고, 저는 그런 의견과는 전혀 다른 의견이니까 그렇게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 끝으로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미국 GDP 규모가 세계에서 한 25% 정도 됩니다. 근데 세계 시가총액에서 미국 주식 시가총액이 차지하는 비중이 글로벌 금융위기 직후에 33%였거든요. 근데 33에서 40%까지 오를 때, 그 비중이 오를 때 거품이라고 했어요. 40%에서 45%로 또 오를 때 거품이라고 했어요. 미국 GDP는 25%인데 어떻게 시가총액에서 45%가 되냐? 역시 45%에서
50%로 오를 때 또 역시 거품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미국 시가총액이 세계 시가총액에서 55%까지 올랐습니다. 또 지금까지만 놓고 보면 미래 그래프를 모르고 앞에 그래프만 연장해서만 본다면 그냥 또 거품이라고 하실 수도 있어요. GDP는 25%인데 시가총액은 55%니까. 근데 이게 60%, 65% 되는 것은 이상한 일인 것인지 한번 그 부분도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 주시고 저 어떤 부분을 뭐 맞다 틀리다 이걸 가정하기보다 소장님과의 토론은 이렇게 다른 의견을 갖고 계신 그 정말 수십 년을 연구하신 학자분과 이렇게 대담을 통해서 이런 부분도 또 생각해 볼 여지가 있겠구나. 이런 그런 부분을 좀 하나 과제로 남겨놓고 마무리하면 어떨까. 그리고 한 내년 3월 정도에 아니면 한 2월 정도에 한번 또 뵙고 말씀 나누면 어떨까. 이렇게 고견을 좀 여쭙도록 하겠습니다. 그때 경인남과 토론합시다. 여러분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 정말 한국 경제 어떤 상황인가, 미국 경제는 어떤 상황인가 그런 것을 좀 진단하시는데 여러 다각도로 들여다볼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